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정민철, 김강민 해설위원, 류성규 전 SSG 단장, 그리고 정세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어느덧 9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이제 예정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부터는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선수들은 잔여 경기가 시작되면 좀 마음이 어떤가요? 일단 뭐 지칠 대로 지쳤고 뭐 김강민 의원 얼마 전까지 그 경험을 하셨을 텐데 선수들은 굉장히 힘든 네, 맞습니다. 결과를 만나볼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되겠다. 이제, 압박감은 조금 더 심하고, 그리고 이제 원정이 3일을 유지하잖아요. 3일을 네. 유지하는데 새벽에 도착해서 한 경기 하고 다음 날 바로 경기 진짜 끝나면 힘들겠다. 이동할 수도 있어서. 그거 진짜 죽을 맛이야. 이동하다가 맛이 간다니까. 네. 진짜. 와, 진짜. 그리고 단장님은 지난주에 구척 직관 다녀오셨는데 팬분한테 네? 편지를 받으셨대요. 오, 쪽지 편지는 아니고. 내용이 어떤 그 정도면 편지던데? 보여드려요? 네네. 뭐예요? 뭐라고 쪽지. 써있어요? 팬레터인 거야? 단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 단장님 비하인드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칭찬 많이, 프런트 욕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어느 팀을 어느 팀인지는 안 키움이 정해져서. 제가 키움 응원석에 있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일루 쪽에. 단장님은 그러면은 그 팬분들이 이제 알아보시니까 네.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가시죠. 이미지 관리, 제가 뭔데요? 이미지 관리 위해서 네,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따뜻한 마음 전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오늘 저희가 선수들 칭찬 그리고 쓴소리까지 저희가 한번 아낌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이슈로 한번 만나보시죠. 기록으로 보는 가을 야구 향방은 차세대 빅리거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록으로 보는 가을 야구 향방은 3위에서 8위까지 순위가 매일같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경기들을 또 여러 기록들을 봤을 때 어느 팀이 조금 더 유리하고 어느 팀이 조금 더 불리한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 후반기 순위 그리고 홈 원정 승률 함께 보시죠. 가을 야구 진출이 유력한 1, 2위 팀과 또 반대로 희박한 9위, 10위 팀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네, 먼저 전후반기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이 순위를 껑충 끌어올렸는데요. 두 분은 삼성의 어떤 변화가 눈에 띄시나요? 일단 불펜이 좀 리스크가 좀 많았었는데 김재윤 선수가 7, 8월에 이제 반등한 점이 삼성에 조금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배찬승 선수는 신인이지만 뭐 꾸준하게 본인 역할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재윤 선수와 그다음에 김태훈 선수의 선전이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훈 선수가 좀 확 좋아진 데는 또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될까요? 김재훈 선수가 레퍼토리가 다양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포심을 딱 던졌을 때 타자 반응이 큰 막 파울로 나오거나 막 이러면 그날은 여지없이 좀 많이 맞는데 너무 단순하게 짧게 던지는 선수는 앞에 던지는 포심의 회전력이 좋아야 돼요.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야 내가 스트라이크 존을 더 과감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김재훈 선수가 과거에 김재훈 선수 좋았을 때 자신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타격 쪽은 좀 어때요? 타격은 일단 3명의 선수가 꾸준히 이끌고 왔었잖아요. 뭐 김성윤 선수, 뭐 디아즈 선수, 그리고 구자욱 선수. 구자욱 선수도 중반부터는 굉장히 좋은 페이스 보여주면서 네. 잘 치죠. 폭발력 있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은 지금 구자욱의 팀인 게 8월 15일 이후 토요일까지 타율이 4할 2푼 1리. 완전히 해결사 역할을 지금 해주고 클러치 있는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구자욱 선수. 맞아요. 삼성은 김지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시즌을 맞아요. 보면. 진짜 커요. 김지찬이 있으면 팀이 올라갔다가 빠지면 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김지찬이 3번 빠졌는데 3번 빠졌을 때 승률이 4할 중반 이하예요. 김지찬이 테이블 세트에 있으면 투수들이 네. 일단 성가셔집니다. 똑같이 김지찬하고 김성윤이가 1, 2번 같이 나오면 맞아요. 상대가 셉니다.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세요. 네, 예. 투수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디아즈 선수 같은 경우는 요즘 페이스가 진짜 무서운 게 50홈런에 타점이 150타점이면 MVP도 노려볼 만한 그런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폰세 선수와 이제 경합이 와. 당연히 되는 네. 거고. 근데 디아즈 선수가 이제 홈에서 28개 홈런을 쳤어요. 근데 잔여 경기가 홈 경기가 12경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키움전에 홈런 6개 있거든요. 근데 키움전이 4경기가 남았어요.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수목금 키움전이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때 얼마나 몰아칠 것인지. 다만 이 50홈런까지 가기에는 올해 디아즈 선수 홈런 분포를 보면 고척, 광주, 창원 등에서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랬나요? 예, 이런 구장들의 경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구장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홈런 150타점을 달성을 한다면 MVP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팀 성적에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으로 폰세와 디아즈가 붙는다면 그러면 삼성이 3위를 하고 하나가 2위를 하면 팀 성적의 갭은 그게 큰 건 아니잖아요. 큰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캐스팅 보트는 우리 회장님이 들고 계시네요.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 두 선수가 있으면 연봉은 누가 더 많이 오를까요? 만약에. 폰세겠죠? 폰세는 미국 갈 거니까. 아니요. 삼성은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반면에 롯데와 기아는 후반기 들어서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전망이 좀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걸까요? 뭐 어두울 수밖에 없죠. 최근에 1, 2주를 봐도 롯데하고 기아의 경기력이 좀 많이 조금 안 올라오고 있는 상태. 특히 기아는 되게 기복이 심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보면. 그러니까 좋을 때는 또 갑자기 맞아요. 막 10점 이상 냈다가 아예 뭐 점수를 아예 못 냈다가 다음 경기는 이런 팀은 또 연승을 좀 달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기아 위치는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니까 좀 연승을 좀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이제 기복도 심하고 뭐 수비도 좀 안정돼 있지 않고 좀 어두워 보이죠. 여기에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롯데 강점은 타격이었잖아요. 그쵸. 네. 전반기에 팀 타격이 그 1위였는데 후반기는 최하위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전준우 빠진 게 좀 네. 저는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잡아줄 그래도 수 있는. 타율이라는 건 에버리지잖아요. 그렇죠. 이 에버리지가 어떻게 후반기 6주 동안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야구니까요. 명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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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홈 원정 승률과 그리고 남은 잔여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홈과 원정의 승률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 삼성과 기아인데요. 보니까 두 팀이 모두 승률이 높은 홈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면 좀 팀에 도움이 될까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동에 관해서 이제 피로감이 좀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 시점은 선수들의 그 정신력은 좀 최고치에 있지만 그러니까 몸은 이거 약간 바닥에 있어요. 이럴 때 이동을 한 번 덜 하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되거든요. 위원님도 체감이 많이 되셨었나요? 그럼 저는 적당히 홈을 좀 길게 하다가 한 번쯤은 번씩 또 또. 원정을 갔다 오고 이게 오히려 또 괜찮았어요. 홈에서 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안 좋을 때는 또 원정도 한번 가서 그 리프레시 차원에서 네, 다른 경기장에서 또 경기를 또 하면 또 감이 또 살아날 때가 있거든요. 타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애가 어릴 때는 잠을 못 자서 원정 갔을 때가 네, 그런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돌려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구 선수 와이프분들이 고생을 많이 고생 한다. 많이 하죠. 예. 네, 그렇게 여보. 저도 여보 고생했어. 그런데 이제 현재 페이스나 뭐 홈 원정 승률 그리고 잔여 경기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요. 남은 경기를 어느 팀과 치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대 팀별 잔여 경기 수와 그리고 승률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상대 전적이 우위인 팀은 초록색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고요. 열세인 팀은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롯데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팀들과 경기가 많이 남아있네요. 이제 단장님 예언하신 것처럼 준 플레이오프를 직행을 만약에 하려면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가 잔여 경기 수도 적지만 홈 경기 수도 적어요. 그러니까 홈 경기가 그래도 원정 경기보다 승률이 좋았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쉽지 않은데 롯데가 이제 희망을 걸 거는 잔여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4주간에 매주 경기가 4경기밖에 없어요. 체력이 그러니까 총력전할 수 있다. 아, 4경기를. 네. 불펜도 뭐 연투시킬 수 있고 선발 4명으로 돌리고 5선발이 이제 불펜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한 희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잔여 경기 수가 적으면요.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조금 적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어때요? 자력으로는 팀 안 되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게 자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은 좀 불리한 건 있죠. 물론 체력적인 관리 면에서는 유리한 것도 있지만 롯데 선수들은 잔여 경기를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부담감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경기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를 하면 이게 무섭다 이거 경기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팀이 경기를 하면요 너무 쫄려요. 이 상황 자체가. 네. 선수는 좀 어때요? 그럴 때?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일주일에 풀로 차 있으면 타자들은 오히려 조금은 좋아요? 이제 감각적인 부분. 유지, 아. 감각 유지. 네.
그리고 이제 확장 인테리어가 되니까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해줄 수도 있는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많으면 이제 힘들죠. 특히 이제 릴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조금 힘들고 적당히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뭐든지. 어찌됐든 네, 뭐든지 잔여 경기인데 6경기 풀로 다 들어차 있으면 부담돼요. 사실. 또 반대로 SSG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열세인 LG, 한화, 삼성과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고 상대 전적 5위인 NC, 롯데, 두산과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시밭길이라고 했던 롯데와는 좀 반대로 꽃길이 펼쳐질 것 같긴 한데 이 표를 봤을 때 또 가시밭길인 팀, 또 꽃길인 팀이 혹시 보이시나요, 기자님? 일단 저는 KT가 좀 눈에 띕니다. KT가 1위 경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LG와 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많이 것 남았네요, 같아요. 진짜.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KT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해보지 못했습니다. LG 선수단 내에서는 KT를 만나면 자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좀 힘들 것 같고요. 3위부터 8위까지는 저는 글쎄요. 뭐 꽃길은 없다고 봅니다. 다 가시밭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정민철 의원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생각인데 잔여 경기 일정에서 상대 전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상대 전적을 그렇죠. 보고 뭐 우리가 유리하겠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선발 매치업이 더 중요해요. 잔여 경기. 그러니까 어떤 선발이 나오느냐 그렇죠. 이 순서를 좀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경기에 네. 있는 팀들은 네. 에이스가 돌아올 확률이 네. 많으니까 이제 그 점을 가장 많이 아. 보지. 그렇죠. 그러면 기아 NC전은 남은 잔여 경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NC 같은 경우 가장 잔여 경기가 많은 팀이잖아요. 네. 잔여 경기가 5경기 이상인 팀이 3팀이나 돼요. 일정을 보면은 네. 이러면은 이 경기에서 많이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팀들이 SSC, 기아, 그러니까 두산은 뭐 5강이 힘들고 이 팀들은 서로 이제 총력전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승패를 나눠 가지면 둘 다 안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 네. 몰아주기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하고 롯데가 게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럼 둘 다 둘 다 죽는 떨어졌죠. 둘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쪽을 쏠려야 돼요. 한쪽이 쏠려야지 그 팀 한 팀은 올라간다. 특히 SSC는 지금 그래도 조금 위에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NC하고 기아가 6경기가 남았잖아요. 네. 3승 3패면 둘 다 떨어질 거예요. 네. 최소 4승 2패. 이렇게 가서 플러스 2 이상을 가져가면 이 팀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부담감 말씀드린 게 매 경기를 다 이겨야 된다는 그렇겠다. 강박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좀 어마어마한 이제 매치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기록은 기록일 뿐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패널분들께 아주 어려운 숙제를 한번 드렸습니다. 남은 잔여 경기를 봤을 때 3위에서 8위까지 각 구단별 순위를 저희가 예측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이런 부탁을 드릴 때마다 제가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이 고민을 은퇴할까 말까보다 더 고민했어요. 진짜 오해 안 놓고 진짜 은퇴할까 말까보다 더 고민했어요. 다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확인해보면 무려 3분이 SSG를 3위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로 두 위원님들께 한번 이유 들어볼게요. 첫 번째 본 거는 이제 원투펀치. 네, 무게. 선발로. 네. 이제 잔여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 2, 3발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SSG 같은 경우에는 타선이 조금 계속 안 좋다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정우 선수가 좀 잘 쳐주면서 홈런도 좀 터지고 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고 그리고 잔여 경기 또한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간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변수가 가장 적은 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쭉 그 랜더스는 중간 투수가 지금 최강이었거든요. 단장님께서만 삼성이 3위할 거다라고 바꾸셨어요. 네, 저도 SSC로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감으로 하지 않고 네. 데이터로 이렇게 뽑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왜 이왕 안 맞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근거 있게 얘기해보자 싶어갖고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하나는 잔여 경기 상대팀의 이게 매치업이 있잖아요. 네. 그 잔여 경기 수 곱하기 상대팀 전적을 곱해갖고 우리가 아까 봤던 네, 숫자들. 그렇죠. 그걸 다 합산해봐서 이제 그 순위를 한번 매겨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피타고리안 그 기대 승률이 있잖아요. 네. 각 팀의 잔여 경기 수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피타고리안 그 기대 승률을 곱해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합산해갖고 최종 승률을 했는데 둘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7위, 8위는 똑같고요. 네.
3위, 4위가 좀 엇갈리고 5위, 6위가 좀 엇갈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이 조금 더 좀 와닿더라고요. 삼성이 최근에 너무 괜찮다. 좋죠, 예,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감으로 보면 삼성인가 했는데 데이터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은 삼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삼성이 또 장점이 삼성이 이제 라팍하고 원정하고 격차가 크잖아요. 홈에서 또 경기가 더 많이 남았고 18경기 남았죠. LG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고 키움이 4경기 있는 것도 되게 되게 장점. 역시 야구 수학이라는 책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몇 세죠? 6세. 야, 책을 찍으신 이 역시- 베스트셀러 역시 우리 작가님 작가님 다우세요. 분석은 정말 수업적인데 사실 이 매치업 승률에서는 뭐 회장님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나쁜 병이 전염돼서 그래.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하셨는데 롯데가 준 플레이오프를 직행할 거다라고 네. 하셨던 예측을 스스로 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면은 더 욕먹을까봐 그래도 네. 나름대로 계산해갖고 아. 이게 안 나온다 데이터로. 근데 또 들어보니까 벨라스케즈 선수 때문에 순위를 좀 바꾸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사실 롯데가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데이비슨. 데이비슨을 바꿔갖고 벨라스케스로 바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악수가 되고 있어갖고 지금 반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제가 어제 경기도 토요일 경기도 11회 연장 다 봤거든요. 네. 아, 답답하다. 이거라도 맞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롯데 팬분들이 지지를 철회해달라고. 지지 철회. 그 지지를 철회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 정민철 의원님은 벨라스케즈 선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데이비스는 그 속도라든지 리스크가 좀 많았지만 어쨌든 10승을 했어요. 그리고 메카닉적으로 보면 타자가 느낄 때 그래도 앵글이나 이런 게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이렇게 낙폭 줄 수 있는 변화구나. 좀 까다롭긴 한데 벨라스케스는 9위는 좋아요. 9위. 근데 앵글 자체가 깨끗해요. 너무. 앤더슨처럼 쏘든지. 네. 근데 거의 그 정도는- 비하인드로 2%가 비하인드잖아. 공이 궤적이 다 비하인드로 가요. 대부분 포심이. 예. 그러면 과거에 에르난데스 LG에 그 선수처럼 좌우 폭을 좀 쓰던가. 근데 그 정교함도 사실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9위는 좋다. 그 9위 때문에 롯데도 승부수를 던졌는데 글쎄요. 이거는 너무 경기 수도 적고 하지만 지금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점이 경쟁력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타자가 느끼기엔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단 첫 번째로 볼넷 허용률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 올 때부터 그게 단점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구위가 좋아도 이 존 안에 던지지 못하면 KBO 리그 타자들이 적극성을 띠지를 않아요. 그렇죠. 기다리죠. 네, 볼넷을 많이 나가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면 투구 자체가 이제 몰리다 보면 이제 또 하나 맞고 되게 힘든 유형이에요. 그 KBO 리그에서도 살아남기 되게 힘든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삼성 가라비토도 사실 이 정도 평이었거든요. 이게 제구가 리스크가 있다. 근데 어쨌든 KBO에 와서 네. 그 리스크를 많이 상쇄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벨라스케스는 9위는 좋은데 그 외의 정교함은 조금 시간이 좀 떨어져서. 지나야 되겠다.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 게 좀 문제인 거죠, 롯데가. 네. 벨라스케즈 선수에 대해서 롯데에서는 그러면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벨라스케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그쵸. 좀 많이 좀 낙담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벨라스케스 선수를 상대한 타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충분히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롯데 고민은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보면 롯데 같은 경우는 류상규 단장님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가 5강 안에 넣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강팀들 하고 상위권 팀들하고 대결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게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것 같고 특히 한화하고 LG하고 경기가 있는데 빨리 순위가 롯데 입장에서 좀 정해졌으면 아, 빨리 뭐 매직 넘버가 딱 나와서 정해졌으면 하는 내부적인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정민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요, SSG에 이어서 KT, 삼성이 가려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런 타이트한 승률 싸움에서는 이 경험 되게 무시 못합니다. 네, 경험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근래 삼성 라이온스는 직전에 굉장히 네. 파란을 일으켰던 위력이 네. 있고 KT 위즈는 뭐 가을야구 단골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저는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또 김강민 위원님께서는요, SSG, 삼성까지 잘 적어놓고 남은 한 자리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이 기이하네요, 근데. 예, 기아하고 KT
두 개를 그렇게 놓고 둘이. 사실 근데 두 팀이 공교롭게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까지 경기가 기아가 압승을 했어요. 네. 좋았을 때 이 좀 약간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연승으로 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또 졌어요. 네, 올러 선수 나갔는데 또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어렵다. 썼지만 잘 네.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어렵다. 근데 이전년도 우승팀이기 때문에 난 역시나. 죽어도 안고 죽겠다. 라는 마인드로 일단 기아를 썼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요, 기아를 6위에도 없고 7위 아니면 8위로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거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측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안 맞더라도 근데 기아의 사실 지금 동력이 이게 키포인트다 안 떠올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곽도규도 생각이 나고 저는 당연히 뭐 김도영 선수 생각이 나고 주 전력들이 부상으로 너무 많이 빠졌었고 그래서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요소는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기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변하지 않은 건 수비밖에 없어요. 수비 시책 많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강팀을 가려면 수비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아가 그게 안 되니까 올해 이렇게 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발진에서는 저는 올로 선수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퐁당퐁당 피칭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아가 전반기 막판에 이 네일 선수, 올로 선수에게 휴식을 주면서 이 두 선수가 뒤에 가서 그죠. 좀 더 힘을 내달라고 이런 배려를 했는데 지금 올로 선수가 그 배려에 좀 못 올라오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이 자리에 전 단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지난해 우승팀이 올해 좀 이렇게 좋지 않으면 투자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나요? 투자요? 네. 내년 투자? 네. 그거는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도 성적을 내기 위해서 되게 의지가 강했다고 보거든요. 네. 기존 그 주전급 선수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를 승부수로 두고 조상우 선수도 이렇게 데리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좀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FA 선수가 또 내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기도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에서 전력을 새로 보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장님하고 저도 이제 중간 관리자로 이제 생활을 해봤지만 일단 성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면은 안 서죠. 사실 뭔가 부탁하기도 면은 안 서고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아마 검증을 뭐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짜서 사업 보고를 해야 되겠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국 최준영 대표이사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 있는 그쵸. 대표이사잖아요. 파워 있죠. 돈을 땡겨올 수 있고 그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최준영 대표이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야구단에 이제 꾸준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고 최 대표이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혹시 리툴링으로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지 하는. 리툴링 하기에는 기아가 전력은 괜찮아요. 윈다운으로 계속 가야 네, 되는 그렇게 팀이에요. 갈 수밖에 없을 기아 것 타이거스는 네. 기아 내부적으로는 지금 올해 너무 외부 변수가 많았다고 이렇게 맞아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부상이 이렇게 많은 네, 거는 네, 진짜 용빼는 적이 없어요. 네. 또 한 가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NC거든요. NC를 다른 분들은 5강에 넣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넣어주신 게 또 하필 정책골 회장님이 넣어주셔서 저는 NC를 좀 높게 평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준영 선수라고 자완 불펜인데요. 이 선수가 돌아옵니다. 9월 2일쯤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휴일날 쉬는 날에는 팀에 이군 D팀에 합류해서 꾸준히 이제 호흡을 맞추고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고 해요.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선발진이 좀 약한 편인데 이 선수가 오면서 특히 또 왼손 김용규 선수에게 좀 많이 의존을 해 있는 상황에서 오면 뒷문 싸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잊혀진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구창모 선수 네. 예, 그래도 9월에 올 가능성이 네. 어느 정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운드 쪽에서 좀 상승 동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제 NC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분들은 모두 NC를 7위 아니면 8위에 넣어주셨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 선발 이 선수가 있어 개런티 연상이 되는 선발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라일리 선수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고 로건 신민혁, 뭐 김노권 가능성은 풍부하지만 아직 임팩트 좀 약하지 않나? 예, 그래서 제가 득점권 타율 1위이긴 하지만 뭐 확실한 선발이 없으면 조금 부침이 있죠. 예, 경기 풀어 나가는데.
라일리 선수가 가장 믿을 만한 선발 카드인데 이제 휴식을 취하고 어제 경기를 던졌는데 잘 던지긴 했지만 구위 자체가 시즌 초반만큼 굉장히 힘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잔여 경기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게 좀 많이 그렇지, 연전이면 더욱더 선발이 네. 필요하니까. 네. 진짜 야구라서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입니다. 차세대 빅리거는? 네, 지난주 하나와 키움 경기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가 폰세 선수를 보러 왔는데 정작 또 여기서 눈도장을 찍은 주목받은 선수는 따로 있었죠. 바로 정우주 선수인데요.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메이저리그 관계자들도 피지컬이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은데 저런 공을 던지는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을 테고 공교롭게 이때 많은 걸 쓰지 않고 포심으로 막 찌르는 네. 모습이 아마 인상에 많이 남았을 거예요. 사실 정우주는 포심이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연락을 자주 하는 선수인데 저는 어떤 전제를 달았냐면 너는 올 시즌 맞더라도 포심을 많이 가야 된다. 근데 포심을 스트라이크 존 말고 우타자 기준이면 눈에 가깝게도 던졌다가 이런 식으로 믹스업을 하면 더 좋을 거다. 좋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우주 선수 이 투구하는 걸 보고 기립박수를 친 그 스카우터분이 있었잖아요. 어느 구단 소속인가요? 시애틀 메리너스의 스카우트인데 아시아 쪽의 그 스카우트가 아니고 이제 크로스티커라고 각 지역의 스카우트가 좋은 선수 추천하면은 이거 확인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와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액션이 되게 크더라고요. 난 부모님 줄 알았어. 정우주 선수가 네. 고교 때부터 네.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메즈라는 이분이 생경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우주라는 얘기를 듣고 겸사겸사 던지는 거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좀 얼추 비슷하니까 그런 아빠 박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죠. 네. 제가 설명 좀 더 드리면 정우주 네. 선수가 2학년 겨울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이마트배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이 레이더망에 좀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KBO 리그 진출을 했는데 현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니까 정우주 선수 구위가 그때 한참 고등학교 2학년 말 때 보여줬던 구위까지 그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스카우트들의 평가가 혹시 이거 아닐까요? 고메즈는 주구장창 정우주의 강점을 얘기했는데 그 아래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내 정우주는 의견이. 아니다. 근데 어제 꽂았어. 코 봐라. 코 봐라. 너네들 눈 좀 떠라. 아니 근데 이게 이분이 시애틀 스카우트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애틀이 이제 한국의 이제 내야수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관심이 있었어요. 송성문을 봤을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이 경기 때 고척에 11개, 12개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이 야구장에 왔는데 폰세를 보러 왔을 거로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폰세는 5회 보고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 스카우트들이 특정 선수를 보러 왔으면은 가죠. 그 선수가 내려가면 다 철수. 가요. 네, 근데 끝까지 남았잖아요. 네. 또 누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우주가 갑자기 나와서 이제 주목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이건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후배 기자가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 세 타자 연속 삼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베테랑들도 하기 힘든 구위다. 직구 구위 하나만은 최고라고 했다고 알동 쪽이었답니다. 아메리칸 리그.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요. 정우주 선수는 선발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혹시 내년 시즌에는 정우주 선수를 선발로 돌릴 좀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우주 선수가 최근 인터뷰를 보면 내 목표는 선발 투수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구단에서는 장래에는 선발감이 될 수 있는 자원, 좋은 선발이 될 수 있는 투수다라고 이렇게 뽑았고요. 내부적으로도 이 선수를 뭐 불펜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선발로 전환하는 거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발보다 김서현과 정우주가 하나의 미래의 스토퍼를 책임질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렇게 강하게 던지면 위력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글스는 향후에 수년간은 마무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저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선발보다는. 정우주가 선발도 뛸 수 있는 선수지만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불펜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당장에 이렇게 성적을 낼 수 있는 카드가 정우주 불펜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우주하고 김서현이 8회 9회 나올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그 장점을 유지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저도 릴리프로 보고 있어서 근데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면 선발이 더 유리해요.
왜냐면 지금 92마일 정도예요. MLB에서 중간 던지려면 평균 이하거든요. 네. 그 속도는. 네, 그래서 더 이제 속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내년에 우주에 속도 올려서 가자. 미국 가자.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패널들이 향후 코리안 메이저리거로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 누군지 만나보시죠. 인원 제한을 저희가 둔 게 아닌데요. 정민철 의원님이 딱 안우진 한 선수만 적어주셨잖아요. 류현진 선수 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안우진은 MLB 가도 통할 거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러면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저는 실제로 쳐본 처분 입장에서 통할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통할 거예요. 깨알 자랑을 하자면 홈런도 쳐봤지만 오. 제가 홈런을 쳤을 때는 조금 더 어렸을 때고 변화구가 가미되면서부터는 야 이게 치기가 이제는 힘들다. 그냥 맞추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이제 뒤에는 들었고 가장 가까이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성공을 할 것 같아요. 메이저에서도. 단장님은 안우진, 김도영, 문동주 이렇게 세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친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한테 물어봤거든요. 3명을 얘기해서 그럼 누구냐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해서 갖고 제가 3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안우진, 김도영, 문동주 그렇죠. 순위 아닐까 싶은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비하인드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 알아갖고 그거 물어보면 이렇게 경계를 해요. 얘기 안 해주시죠? 그럼 단장님께서 이 세 명을 뽑아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안우진이 군대 가기 전에 그때의 모습은 지금 폰세하고 견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안우진이 메이저리그를 못 가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없죠. 생각해요. 이게 좀 레벨 차이가 나요. 다른 이렇게 선수들하고. 안우진은 원탑이고 그 다음이 김도영이죠. 저는 안우진보다 김도영이 조금 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요 2명을 빼면 저는 문동주가 아닐까. 그렇게 위원님은 문동주 선수 진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구성을 증명을 해야 돼요. 올 시즌 이제 10승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명확해졌는데 최근에 스플리터를 던지면서 정말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재능 자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재능이지만 25경기 이상을 지속적으로 돌면 약 뭐 160, 70이닝은 던질 겁니다. 근데 그런 내구성을 3, 4년 정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회장님께서 진짜 가장 많은 선수들을 뽑아주셨거든요. 김서현 선수가 있네요. 눈에 띄어요. 일단 저는 아까 단장님이 스카우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콕 찍어서 이걸 얘기를 안 해서 반대로 저는 이 선수 어때요라고 좀 보고 봤는데요. 일단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구를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메이저리그가 플라이볼 혁명으로 타자들이 이제 업스윙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투수들의 팔 스윙이 높은 쪽이 아니고 좀 낮은 쪽으로 나오는 것을 좀 주목하고 있대요. 김세현 선수가 횡적인 무브먼트가 좋기 때문에 제구력 쪽에서 이게 개선이 되면 충분히 빅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김세현 선수를 넣었습니다. 지금 9위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WHIP를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시즌이긴 하지만 1, 2구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뭐 좋은 가격 책정을 받겠죠. 예. 저는 그 변수만 제외시킨다면 뭐 정우주, 김서현도 가망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매치의 남자로 불리고 있는 또 NC의 김주원 선수도 뽑아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모든 선수의 꿈은 메이저리그 진출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이미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절부터 주력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타력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개선된 여지가 있어서 이 선수도 가능성 있는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름을 넣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김주원 선수 메이저리그 가능성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비에 힘 안배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역대로 유격수를 잘했던 선수들은 거리를 빨리 확보해서 송구 강도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은 아직 떨어지고 그다음에 핸들링이 여전히 좀 투박해요. 근데 이제 배팅도 사실 양쪽 타석에서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OPS형이냐 아니면 담장을 확 넘기냐 이게 캐릭터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주환아 너 갈 수 있다. 못 간다는 게 아니야. 우리 현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강민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현장 안 나가요, 김강민 의원님. 보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점들 보완하면? 사실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이제 국내 리그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제 타자 쪽을 이렇게 보시면 탑을 하나는 찍고 갔어요. 그러니까 씹어 먹어야 돼요. 네. 네. 김혜성 선수는 발이 그냥 KBO 리그에서 탑이었잖아요. 강정호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홈런, 장타력 그리고 수비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도 더 좋았을 건데 김주현 선수 수비에서는 노련함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조금 파워가 아직까지는 거기에서는 좀 더 보여줘야 되고 확실하게 예. 하지만 지금 현재 KBO 리그에서 유격수 중에는 가장 돋보이잖아요. 너무 좋다. 예. 여기서 한 번만 더 땅 터지면 이게 가능성은 공수주에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포지션까지도 유격수잖아요. 네. 다 열려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김도영 선수도 득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도 그렇고 안우진 선수도 너무 안타깝게 부상 중인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있긴 한 상황이에요. 김도영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햄스트링이 3번. 세 번. 이거는 좀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앞으로 김도영 선수가 내년부터 이제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된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작년 퍼포먼스를 네. 쭉 보여줘야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안우진은 이번 부상이 조금 안타까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어깨 부상이지만 그래도 부위가 심각한 그 부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공백이 3년이 생기잖아요. 내년에 이제 복귀를 저 시즌 중반에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선수 다 이제 보여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은 김도영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력으로 뭐 잣대를 대면 나무랄 데가 없죠. 사실은 주력 갖추고 있죠. 국내 리그에서 보여줬지만 씹어 먹었잖아요. 네. 한 시즌. 근데 결국 문동주도 그렇고 내구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뽑아주신 선수가 안현민 선수도 뽑아주셨어요. 물론 올해 한 해 이제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선수가 과연 가서 한번 통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고 다만 이 선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려면 특히 외야수는 수비 범위, 발 이런 걸 모든 거를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리스크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피지컬은 이미 메이저 리거예요. 피지컬 자체는 그렇잖아요. 한국인 같지 않은. 근데 또 정작 안현민을 가장 사랑하시는 김광민 위원님은 안현민을 뽑아주시진 않으셨네요. 냉정한 판단. 그렇지, 필요하지. 잘한 거는 인정하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KBO 리그 선수 중에서 이제 메이저리그를 간 케이스를 보면 외야수 중에서는 포지션이 거의 중견수 맞죠. 그리고 내야수 중에서도 이제 유격수와 뭐 이루수 안현민 선수는 그 안에는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 또 얘기해줘야 돼. 네. 못 간다는 얘기 아니야. 네. 아직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 안현민 선수도 아직 너무 그럼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이제 신인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말 안 해도 진출할 거고 콜이 올 거예요. 네. 저 올해는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친 선수들, 뭐 강백호 선수나 송성문 선수 이름이 빠져 있는데요. 다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죠? 그렇죠.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노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이 선수들이. 근데 성패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숫자를 보겠죠. 우리는 과연 얼마에 측정이 될 거냐. 그렇죠. 송성문 선수도 단연 계약을 팀에서 뭐 했지만 비교군이 있잖아요. 김혜성이라든지. 근데 그런 기준선을 당연히 보겠죠. 예. 강백호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포지션이죠. 포지션. 확실한 게 있어요? 예. 사실 뭐 DH로 해외 진출을 하긴 좀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많이. 제가 이제 강백호 선수 늘 말씀드리지만 부침이 있었을 때도 통산 타율을 보면 낮지가 않아요. 통산 타율 괜찮아요. 네. 그리고 치는 거 하나는 뭐 가망성이 많은 선수니까. 근데 이제 포지션이 포수냐 일루냐 외야냐 저희들도 지금 물음표를 달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두 선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스카우트 할 때 최근 폼을 많이 보잖아요. 최근 성적을.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강백호 선수가 올해 약간의 이제 초반보다는 약간 리바운딩을 했지만 비교를 한다면 디아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메이저리그를 가겠냐. 일관성 자체. 지금 현재 성적을 놓고 보면 디아즈가 가죠. 강백호보다. 훨씬 무서운데. 그리고 송성문은 김혜성 같은 경우는 유격수도 보고 뭐 센터 중견수도 보고 하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진출이 가능했지만 송성문은 3루수잖아요. KBO 리그에서는 좋은 선수인데 메이저리그에서 3루수로 봤을 때 데려갈 만한 그런 정도의 이렇게 위치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 그렇죠. 이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 규모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라든지 이 정도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냐. 미국 진출 자체가 목표라면 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스플릿 계약을 해서 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약을 하러 미국을 놓고 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 김혜성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이 적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한번 도전해 보고 그렇죠. 싶다는 도전 정신이 강한 스타일이고 송성모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본인의 나이도 있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송성모이 6년에 이제 120억 120억. 계약을 했으면 연간 20억이잖아요. 미국을 가려면 2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받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쉬울까 싶은 거죠. 그런데 또 두 선수가 미국 에이전시랑 계약을 했잖아요. 이거는 또 뭐 어떤 의미가 저도 있지? 미국 에이전시랑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현역 때. 어. 네, 본능입니다. 선수들이 어떤 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격 행사를 할 수 있는 국내 국에 다 일단 그러니까 준비는 해요. 당연한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근데 그 에이전트 선임 자체가 MLB로 뭔가 간다는 의미하진 절대값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국내 에이전트가 미국에서 MLB 도전을 할 때 그 에이전트 역할을 못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런 에이전시를 선임하는 거는 좀 의례적인 절차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이제는 시애틀의 남자가 됐습니다. 한화의 정우주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그 당시에는 알지는 못했는데 내려와서 전력분석원 팀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때 알게 된 것 같아.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분들이 오신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마운드 올라가서는 신경을 쓰진 않은 것 같아. 그 스카우터들이 기립박수 친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봤어? 경기 끝나자마자 봤어. 기분도 엄청 좋았고 미국에 대한 꿈이 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 조금 쩐 것 같아 나도 내가 생각해도. 재원 선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날 당일에 직구가 괜찮았던 것 같아서 직구 위주로 승부를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삼진이 3개나 나온 것 같아. 우선 슬라이더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괜찮아진 것 같고 지금은 커브랑 스플리터를 많이 배우고 싶어. 내년에 그럼 공인 해제를 기대해도 될까? 올해 캠프부터 양상문 코치님이랑 같이 연습을 하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볼 수 있을 것 같아. 리그 최강 선발을 꿈꾸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 우승을 시켜줄 테니까 지켜봐라. 와 이거 세네요. 지분율은 조금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숫자로 얘기하면? 2%, 3%는 내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데뷔전이 가장 기억에 남았지만 어제 괜찮은 경기를 해서 어제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신민재 선수가 가장 까다로웠던 것 같아. 어디에다가 던지더라도 다 배트에 맞추시더라고. 나랑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아들이 나를 보고 너무 팬이라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베이비 돈크라이의 이현님 많이 보고 있어. 정우주의 이상형은? 내 이상형은 하나이글스 팬분들인 것 같아. 잘하는데? 지금 전주고 박지훈이라는 친구가 상위권에 뽑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지난 3년을 그 추억을 잘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고 프로 와서도 똑같이 재밌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제일 만만한 선배는 누구야? 만만한 선배라기보다는 가장 친구같이 지내는 선배는 서현이 형이나 동욱이 형이나 어린 선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내가 잘 되거나 안 될 때도 먼저 카톡을 주셔가지고 주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팬들이 돈 내고 경기를 봐야 한다고 반응하시기도 하더라고. 그런 반응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워낙 가까운 데서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리액션이 나오는 것 같아. 졸업사진 얘기가 모두 내가 입고 싶어서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대회를 끝나고 학교에 복귀를 했을 때 내가 그 메이드복조에 들어가게 돼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입었던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맞지? 어쩔 수 없는 거 맞아. 조금 웃을 때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조합은 파스타에 피자 먹는 걸 가장 좋아해. 나는 까르보 불닭을 주로 먹고 거기에 삼각김밥을 같이 먹는 것 같아. 작년에 우승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단언을 했었는데
그 단원이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하고 이렇게 내가 잘 던지고 있는 거는 팬분들 덕분이라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주면 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게. 고마워 항상. 정민철 위원님의 까똑 친구 정우주 선수 만나봤는데요. 네. 궁금한 걸 물어본다는데 어떤 걸 물어보나요? 가장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에게 공을 가져오더니 커브 그립을 궁금했어요. 그래서 첫 만남 때 이제 커브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눴고 기술적인 부분보다 약간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커리어 첫 해니까 네. 1,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전 그랬죠. 늘 너는 2군 선수가 아니지만 이럴 때 한번 환기를 한번 하고 오면 좋은 활약을 펼칠 거다. 이제 요런 멘탈적인 1군 생활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걸 근데 위원님이 신인 때 2군 경험이 있었어요? 없죠. 없는데 잘못 찾아간 거예요. AI한테 물어봐서 여러 사례를 취합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훅 들어오시네. 정우주 선수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비하인드 배틀 만나보시죠.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입니다. 오승환 vs 김병현 최고의 마무리 투수는?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가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동시대를 같이 뛰었던 위원님, 좀 어떠셨어요? 뭐 말로 표현이 필요합니까? 네, 한 시대를 풍미한 마무리고 KBO 리그의 마무리 상을 만드는 약간 이 마무리의 틀. 이제 오승환처럼 마무리하면 그냥 베스트가 되는 그런 마무리였죠. 자타공인 최고의 KBO 리그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오승환 선수가 이제 은퇴를 선언을 하자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로 한 획을 그었던 김병현 선수가 또 소환이 여기저기서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뱀이었죠, 뱀. 네. 사실 아래로 던지는데 그 속도와 그 움직임은 디백스 때는요, 와 신기에 가까웠죠. 사실 김병현 마구라고 선수 했었어요. 마구였죠, 사실. 프리스피 슬라이더. 네, 맞아요. 네. 진짜 게임에서 나오는 닌텐도 슬라이더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휘는 각도가 선수들끼리는 그러잖아요. 탁구공. 탁구공, 아. 병뚜껑 혹은 왜요? 탁구공. 왜 던지면 막 이렇게 막 바람의 저항을 많이 가니까. 받으니까 공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떠오르는 건 오승환, 맞아요. 옆으로 뱀처럼 막 지나다니는 건 김병현. 저는 눈에 왜곡이 있는 공이 가장 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오승환 선수 공은 내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돌렸는데 더 위에 들어오고 그렇지. 네, 이런 공들은 저는 가장 치기가 힘든 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볼을 던지는 두 명 선수. 위원님 보시기에는 오승환 선수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최정상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노력이라는 말로 귀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면 수술 경력이 커리어 초반에 있었어요. 삼성 그 재활센터 있잖아요. 그 수지에 있는 거기에 전설처럼 남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활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몸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아팠던 몸을 거의 개조를 했잖아요. 온 몸을. 저는 그 노력이라는 말로 귀결시키고 싶어요. 뭐 실력 자체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예. 현장에서 이제 오승환 선수 상대해본 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호준 지금 NC 감독이 했던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돌덩이를 치는 것 같다라는 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 손이 찌릿찌릿하다. 이제 메카닉 말씀을 살짝 드리면 다리를 들죠. 맞아요. 네. 들 때 토탭을 한번 하거든요. 이게 중심 발을 이 코어가 얼마나 많이 잡아야 이런 동작이 나온다고 연상이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동작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건 신체 능력이 일단 받쳐줘야 모아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오승환 선수 보면 그게 가장 신기했고 이거는 보통 몸 사용법을 모르면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더 타이밍 잡기 그치. 힘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구위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구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굳이 약점을 잡자면 변화구가 막 크게 없었어요. 그냥 패스트볼 하나면 됐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단장님은 현장에 계실 때 이제 상대팀에서 이제 마무리로 오승환 선수 올라오면 막 공포스럽고 그러셨어요. 공포스럽고 나오면은 뭐 졌다 이런 싶은 그렇죠.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은 가장 강했던 게 선동열 감독. 예. 몸만 풀어도 상대팀이 긴장했어요. 진짜 최고는 제가 볼 때 선동열, 두 번째가 오승환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대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진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2012년 한국 시리즈 5차전 때 2대1로 한 점 차로 이제 SK가 지고 있었는데 9회 초에 이제 최정 선수가 그 3루타를 쳤어요. 무사 3루가 됐는데 그 다음 타자가 이호준 이제 감독인데 유격수 땅볼을 친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근데 무사니까 안 들어온 상황인데 그 다음 타자들이 이제 우리 김강민은 삼진, 그다음 또 오승환 선수한테. 박지만 감독 삼진에서 다 삼진은 끝났습니다. 직구? 네. 와. 직구인 줄 알고 나갔을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럼요. 제 생각보다는 더 앞에서 쳐야 되는데 더 앞에서 쳐도 뜨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더 앞에서. 두 선수가 사실 전성기 때 활약한 무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비하인드가 뽑은 최고의 마무리 투수 만나보시죠. 와, 네 분 모두 오승환 선수를 뽑아주셨는데요. 돌아가면서 한번 이유 들어볼까요? 저는 그 2020년에 김강현 선수 첫 해였거든요. 그 세인트루이스 스프링 캠프를 다녀왔는데 릭 컨멜이라는 이분이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까지 올라가는 오. 기자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김강현 선수 얘기를 하다 우연히 오승환 선수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본 이 아시아 투수들 중에 이 직구의 구위가 가장 뛰어난 투수인 것 같다라고 칭찬한 모습 이게 좀 너무 강렬하게 좀 남았었습니다. 와, 그리고 그 정도면 자기는 거기서 그렇게 진심이라고 얘기 나올 이렇게 정도면. 얘기를 하면서 오승환 선수가 한국은 물론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도까지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이 세계 국가에서 모두 성공을 했다는 점은 정말 이 투수가 마무리 투수로서는 정말 뛰어난 선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승환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선동열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선수 다 구종의 다양성은 있지 않잖아요. 투피치 유형인데 직구 하나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 단기 임팩트로 보면 뭐 김병현인데 2001년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시킨 그 임팩트는 분명히 강한데 스타일로 놓고 보면 김병현 스타일은 비교하면은 임창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국내 리그에서 그 만들어 놓은 임팩트, 이미지, 타 리그에서도 성공할까라는 물음표를 싹 지웠잖아요. 네. 이 선수는 MPB형이야 혹은 MLB형이야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달 때 오승환은 가서 다 성공했어요. 아, 멋있다. 예, 그 점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오승환 선수 올라올 때 그 쉬는 시간 종 끝났다고 이제 수업 시간 종 치잖아요. 이 끝났으니까 가라고. 그게 가장 잘 어울렸어요. 아. 그 소리 나오면 그냥 보따리 싸야 돼요. 아. 네, 사실 마인드 자체도 포커 페이스에 그럼 같은 팀 선수에게는 믿음을 주는 그런 표정으로 그 마운드에 서 있잖아요. 이런 선수가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조금 일찍 진출했다면 어땠을까요? 올스타 계속 나갔겠죠. 네.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에 뛰었기 때문에 그 나이는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엄청난 거예요. 네. 사실 엄청난 그 건데 그 앞에 한신에서 또 2년 뛰면서도 그렇죠.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사실 저는 오승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한미일 통산 뭐 549 세이브를 했는데 이게 대졸로서 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활도 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선수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김병현 선수가 초반에 만약에 KBO 리그에서 뛰었다면 처음부터 디백스 때 볼을 KBO에 접목시키면 못 치죠. 약간 이 밸런스 붕괴라고 하잖아요. 생태계 밸런스가 파괴. 안 맞아요. 맞지 좋지 않다. 밸런스가 그 안 맞고. 부위라면 맞아요. 예. 오승환 선수가 저희 비하인드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은퇴하시면 심심하실 텐데 돌직구를 마운드가 아니라 이제 저희 비하인드에 나와서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저 후배지만 참 제가 굉장히 롤 모델로 삼았던 아.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이 기회에 또 오면 제가 방송 깔깔이 전문이잖아요. 오승환 선수 나오면 제가 이제 오승환 선수 돋보이도록 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오승환 선수 나와주세요. 제가 옛날에 공 한번 쳐보고 싶다고 여기서 얘기했다가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한번 비하인드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오승환 선수 한번 저희가 꼭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끝판대장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결과 함께 보시죠. 정세영 기자님, 이 정도면 네. 1위 굳히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와이어 투 와이어에 이제 7.5분 응선을 좀 넘어갔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네, 이제 잔여 경기에 돌입하면서 저희 비하인드 픽도 승부 예측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예측 만나볼게요. 저희가 화요일에 열리는 4경기 승패 예측을 다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먼저 롯데와 LG 모두 LG의 승리에 거셨는데 단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롯데하고 지금 LG하고 기본 전력 차이가 나는 데다가 선발 매치업도 치리노스하고 박세웅이니까 선발 빼고 나머지 부분은 LG가
좀 우세죠. 기아 한화 경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민철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단장님 의견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죠. 예, 현재 분위기는 전력으로 보면. 네. 그리고 키움과 SSG의 매치도 몰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회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SSG가 알칸타라 선수를 피했습니다. 근데 그 알칸타라는 피했는데 메르세데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앤더슨이라 갖고 저도 네. 앤더슨이라서 SSC가 좀 이길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현재 5강 싸움 중인 두 팀 NC와 KT는 역시나 이제 여기서 갈리게 됐는데요. 김강민 위원님 혼자 NC 승리를 예상을 해주셨어요. 혼자 이기려고 절로 갔어요. 아, 같이 걸어버리면 이게 어차피 될 수가 없으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그러네요? 저는 지금 김강민 위원만 견제하면 되거든요. 네네. 1위시니까 같이 걸면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뭘 예측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 미리 이제 정보를 빼나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는 페어플레이.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반대 의견은 정세영 기자님께 들어볼게요. 라이벌은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건지. 7승 1무 6패로 좀 앞서 있고요. 수원 원정이라는 점 고려를 좀 했습니다. 불안한 게요. 지금 단장님이 여기서 네. KT를 걸어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불안해지잖아요, 저희가. 다 같이 걸었잖아요. 왜 저만? 그리고 자꾸 여기서 지금 담당 PD님께서 본인이 저렇게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승부 예측의 묘미는 역시 역배다. 역배. 기아 3위를 위해 영차 달려간다. 이렇게 또 여기서 해달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네요. 예측이 비슷해서 제 생각엔 결국에 이 마지막 매치에서 희비가 갈릴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이번 주 지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이 선수랑 친구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요? 네, 밝히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의 저장. 해설위원으로서 적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답니다. 항상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김강민 위원은 해설위원의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 말을 하고 삽니다. 네. 오지야, 너 내 친구야.